네, 다음은 스타트업 M&A에 대한 내용입니다. M&A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활동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스타트업을 M&A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M&A 관련한 현황을 보면 기억나는 M&A들 몇 곳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이전만 해도 큰 회사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케이스들이 아주 빈번하진 않았지만 가끔 그래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특히 작은 회사들 사이의 M&A들도 좀 있었고, 옐로우 모바일이나 넷마블 같은 회사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행했던 M&A 과정들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개수상으로는 M&A 시장이 조금씩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타트업 M&A에 대해서 이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꽤 시장이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는 M&A 제안을 받거나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한 경우는 뭐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M&A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인수를 당한다라는 인식을 갖거나 또는 투자 유치했을 때에 투자자들이 이야기해줬던 그 밸류에이션과 실제 매각을 할 때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뭐 대표적으로 그 회사 살 돈이면은 우리가 직접 하지 뭐 그 창업자들 돈 벌어주는 일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M&A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피드백들을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왜 스타트업 M&A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2006년에 유튜브를 1조 넘는 금액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 없는 구글을 생각해 보면 구글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튜브가 구글 전체 회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조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금액을 주고 인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M&A 실패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건졌으면 그게 회사 100조 가치 이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 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사진 공유하는 앱을 누가 1조 주고 샀냐라는 거에 있어서 페이스북의 안목을 의심하는 경우도 참 많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만 떼어놓고 봤을 때 기업 가치가 100조 이상이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이거 5년 전 인수 가치에 비해서 이미 100배 이상이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나 구글의 유튜브 인수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혁신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밖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우리 회사 안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작아 보이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좀 없다고 또는 이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시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M&A랑 스타트업 M&A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M&A들은 이미 매출이나 이익이 나는 회사를 대상으로 보통 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M&A는 때로는 인력들만 인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인력들이 만든 프로덕트 레벨에서 인수하기도 하고 여기서 정확한 P&L이 갖춰진 회사 레벨에서도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부터 매출이익이 모두 나는 회사까지 M&A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진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과거의 M&A에서는 아주 뭐 기초적인 재무 회계 지식, 협상 스킬 같은 것만 필요했다면 지금은
재무회계 지식이나 협상 스킬 외에도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사람에 대한 판단과 이 사람이 인수 후에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스킬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M&A는 이 정도의 협상 스킬이나 재무회계 지식만 갖추면 됐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이미 시장에 많이 존재합니다. 해외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회사 출신들 다수가 이런 스킬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스킬이 필요한 스타트업 M&A에 있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도 많지 않고 그 경험을 체화해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극히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중요도는 숫자 보고 스킬에 의해서 M&A 하는 일반적인 M&A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더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다방면의 스킬이 필요한 스타트업 M&A는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 경영자한테 필요한 M&A 관련한 지식이나 스킬은 이제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스타트업 M&A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